송현씨 필름. 바다를 사랑하는 씨러버 여러분, 안녕, 송현씨입니다. 오늘은 장비 세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구독자분께서 저한테 질문을 주셨거든요. 전 장비 세척을 궁금해 하실 거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구독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궁금하신 점 있으면 꼭 댓글에 남겨주세요. 호흡기 세척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호흡기에 묻은 염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물에 오래 담가둔다? 호흡기를 탱크와 분리한 상태에서 퍼지 버튼을 누르고 물속에서 휘저어서 씻는다? 이비 절대 안 됩니다. 호흡기는 탱크에 연결되어 있고 가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씻는 것이 가장 좋아요. 다이빙을 마치고 온 상태에서 탱크에서 분리를 하거나 기체 밸브를 잠가서 공기를 뺀 후가 아니라 가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호스를 통해서 씻는 게 가장 좋죠. 그럴 경우에는 1단계, 2단계도 맘 편하게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고 또 탱크 밸브까지 씻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물론 탱크는 내게 아니지만 리조트 사장님한테도 좋고 또 이 탱크를 이용할 앞으로 수많은 다이버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탱크 세척도 좋은 거거든요. 이것이 베스트이지만 해외 투어를 가는 경우에는 세척까지 리조트에서 담당을 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직접 세척을 하지 않거나 세척하는 과정을 다 지켜볼 수 없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집에 돌아와서 반드시 본인이 다시 세척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집에는 탱크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세척을 하면 좋을까? 이게 제 호흡기인데 더스트 캡이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딤 타입이라서 이렇게 나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요크 타입인 경우는 이렇게 고무 같은 걸로 중간에 대고 막는 방식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더스트 캡은 물의 유입을 완벽하게 막아줄 수 있는 아이가 아닙니다. 제 스쿠버 프로의 경우는 이 더스트 캡 안에 오링이 부착이 되어 있어서 그 경우에는 이제 잘 닫아준다면 오링이 물의 유입을 막아줄 수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더스트 캡은 그냥 플라스틱 혹은 그 요크의 더스트 캡은 그냥 고무로 이 구멍 자체를 막아주는 거기 때문에 더스트 캡만을 씌운 상태에서 이걸 물속에 그냥 담가버렸을 때 오랫동안 담갔을 때 물이 유입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호흡기를 더스트 캡을 잠궜다고 해서 물에 오래 담가두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더스트 캡을 잠그고요. 이 부분이 뭐 이렇게나 위로 오지 않게 거꾸로 되게 잡는 거예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이게 아랫부분에 있으면 물은 다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제 샤워기로 씻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 안으로 물이 유입될 위험이 없겠죠. 그리고 더스트 캡이 없는 상황 혹은 이제 다이빙 끝나고 내가 직접 세척을 하고 싶을 때는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막아주고 뒤집어서 이렇게 호스로 씻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건 다이아프램 방식인데 스쿠버 프로 같은 경우는 피스톤 방식이라서 1단계 그 수압을 감지하기 위해서 막 구멍이 뚫려 있는 호흡기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더 꼼꼼하게 1단계를 잘 세척을 해줘야 합니다. 그 구멍을 통해서 유입됐던 염분기들이 호흡기를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1단계 세척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2단계의 경우에도 퍼지 버튼을 누르면 안쪽으로 물이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퍼지 버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씻어주는 게 좋고요. 호흡기는 물에 담그는 것보다는 호스로 담그지 않고 흐르는 물에 세척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든 장비 중에 호흡기를 제일 먼저 세척할 것을 권장을 드려요. 염분기가 건조되면 더 씻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수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호흡기를 가장 먼저 세척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수영장을 가든 리조트를 가든 호흡기를 탱크에서 분리한 다음에 여기 있는 그 물기를 제거한다고 탱크를 열어가지고 그 탱크 기체에다가 그 물방울을 날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탱크 열면 얼마나 소리 시끄러운지 아시죠? 호흡기 없는 상태에서 탱크 열면 정말 이거는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민폐거든요. 간단하게 입으로 불어주거나 털어내도 충분히 물을 건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비매너적으로 그렇게 탱크를 열어가지고 제거하는 행동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Could you please? Please! 송현씨 필름. 그리고 호흡기 오버홀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이 호흡기 안에 내부 구성품들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모품이기 때문에 꼭 주기적으로 체크를 받고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년에 한 번 혹은 100로브에 한 번씩 오버홀 받기를 권장을 드리죠. 근데 이 오버홀이라는 과정이 전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아니에요. 보통 호흡기 한 개당 10만 원 전후를 하죠. 돈이 아깝다. 잘 되더만 뭐 지난번에도 잘 했는데 수영장에서도 잘 됐잖아.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오버홀 받는 거를 거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은 정말 같이 다이빙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수중에서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지인 다이버 중에서는 오버홀을 맡겼는데 1단계를 분리해서 열었는데 이 안이 진흙으로 가득 차 있던 적이 있습니다. 투어 간 동안 호흡이 잘 안 돼서 렌탈 장비를 쓰고 돌아와서 오버홀을 맡겼더니만 이 안이 진흙으로 꽉 차 있는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이걸 분리해서 다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주기적으로 오버홀을 받는 것만이 그런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생명체가 아니죠. 이 호흡기가 정말 얼마나 중요해요. 내 목숨과 직결되어 있는 이런 장비를 미리미리 점검받지 않고 한두 푼 아끼려고 한다는 건 주기적으로 오버홀을 꼭 받으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BCD 세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BCD도 겉부분만 다 세척하시고 BCD 속 안을 세척해야 된다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우리 공기 뺄 때 디플레이터 버튼 누르잖아요. 세척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디플레이터 버튼을 누른 채로 호스 구멍에다가 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적당히 넣어준 다음에 막 흔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쪽에 있던 염분기를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디플레이터 버튼을 누르고 물을 넣은 다음에 오랄로 불어줘요. 불어서 좀 빵빵하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겹쳐있던 부분이 펴지면서 물을 흔들었을 때 더 자유자재로 물이 움직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내부를 세척을 해준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덤프 밸브가 있습니다. 얘를 아래로 향하게 해서 잡아당겨주면 물이 이제 여기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 2차례, 3차례 정도 반복을 해서 안쪽을 깨끗하게 씻어주신 다음에 덤프 밸브로 물을 다 뺐으면 그와 함께 공기도 다 빠졌을 거 아니에요. 건조를 하실 때는 아까처럼 다시 디플레이터 버튼을 누르고 입으로 불어서 공기를 주입시켜서 빵빵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건조를 시키는 겁니다. 모든 장비는 직사광선을 피해서 건조를 하는 게 좋아요. 다이빙 장비들 중에는 고무로 이루어진 것들이 참 많죠. 고무들은 직사광선을 받았을 때 쉽게 삭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색의 변질이라든지 어쨌든 강렬한 태양은 모든 물체에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직사광선을 피해서 건조시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슈트나 장갑, 삭스, 후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세척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해외 투어를 갔다 오면 욕조에다가 물을 받아서 이런 슈트 세제들 있잖아요. 이거는 포스 엘리먼트 세제긴 한데 꼭 이거 아니더라도 슈트용 중성 세제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욕조에다가 적당하게 풀어서 이제 거품이 일 정도로 만들어줘요. 거기에 슈트랑 부츠, 후드, 장갑, 삭스 이런 걸 다 넣은 다음에 성이 풀릴 때까지 발로 밟아줍니다. 그리고 이게 뭔가 더 확실하게 염분을 오래 빼고 싶다 하면 떠오르잖아요. 물을 받았을 때 거기 넣으면 그 위에다가 핀 같은 걸 이렇게 얹어 놓거나 아니면 뭐 BCD 같은 경우 무겁게 위에 얹어 놓고 좀 두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물 싹 빼고 깨끗한 물로 그 비눗기를 다 씻어낸 다음에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웨슈트 같은 경우는 젖은 상태에서 옷걸이에 걸어서 이렇게 놓으면 축 처진다고 하나 늘어진다고 하나, 그래서 사실은 뉘어서 말리는 게 좋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욕조에다가 허리 부분을 걸쳐서 이렇게 반 걸어 놓거든요. 근데 리조트 가면 보통 옷걸이에 걸어 놓기도 하죠. 그 말릴 방법이 따로 이렇게 눕혀놓을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정말 수트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막 장비를 너무 애지중지하면서 다이빙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게 혹시나 걱정이 되신다면 수트도 잘 뉘어서 말려놓으시는 게 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리고 리조트에서 장비를 세척하고 건조시킬 때 한 가지 매너 혹은 팁을 드리자면, 본인의 장비를 막 여기저기 널어놓고 건조시키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리조트 손님들도 많고 그럴 때는 좀 비매너죠. 본인의 장비를 싹 걸어놓는 어떤 한 구역, 저 같은 경우는 하나의 옷걸이, 그리고 다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장비 말리는 옷걸이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고리들도 달려있고, 그렇게 장비를 여러 군데에 막 흩어놓으면 민폐일 뿐만 아니라 분명히
뭐 후드가 없어졌어요, 장갑이 없어졌어요, 내 마스크 못 봤어요, 막 이렇게 찾는, 혹은 자기의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냐면, 일단 그 옷걸이에다가 책가방 매듯이 BCD를 이렇게 걸어줍니다. 그 옷걸이 목 부분에다가 호흡기를 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씌우는 거죠. 제가 옷걸이라면 이렇게 씌워주는 거예요, 목에다가. BCD는 양 어깨에 걸어주고, 마스크라든지 컴퓨터, 라이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지금 액세서리가 다 있지 않아서 있는 걸로만 보여드리면, 볼트 스냅을 이용해서 얘네를 다 이렇게 걸어줍니다. 다 걸어줘요. 하나로 모은 다음에 이 아이들을 BCD에 D링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으면 잃어버릴 일이 없어요. 그런 다음에 내 옷걸이 라인에 바로 아래에 핀 놓고 부츠 같은 거 이제 뒤집어 놓고, 이렇게 하면 한 라인에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내 눈에 싹 보이게 이 구역은 정말 내 것만 딱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게끔 걸어 놓는 것도 좋고, 다이빙 장비 브랜드가 정말 많지만 대중적인 브랜드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같이 여행을 팀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장비가 비슷한 경우가 많죠.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처럼 네임택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헷갈리지 않고 바로 내 거인 거를 인지할 수 있고 구분할 때도 쉬우니까 이 네임택 뽑아서 붙이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비 세척 이야기를 다뤄봤는데요. 리조트에 가서 직접 세척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으면 좋았겠지만 구독자분의 요청이 있어서 빨리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일단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To get by.